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리딩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운명적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쇼핑 카트, 두 번째 개, 세 번째 피아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첫 번째 쇼핑 카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나타나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한 장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딕션 카드가 나와요. 에딕션은 중독입니다. 무엇인가에 깊게 빠져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엇인가에 좀 집착을 하시는 성향이 좀 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모으는 취미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착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운동이나 일반적으로 저 정도면 취미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이다. 가능하죠. 이런 게 이제 또 일로 오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인정받게 되죠. 일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사랑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약간은 좀 거시기 하죠. 사랑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나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집착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집착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 집착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날 집착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집착이 나쁜 건 아니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노는 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노는 걸 잘하는 것도요, 여러분, 실력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MBTI E인 성향이시지 않을까요?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뭔가 즐겁게 놀 때 나 혼자서 즐겁게 놀 수는 없잖아요. 함께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유쾌하고 쾌활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조금 그렇네요, 여러분. 왜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세렌디피티일까요? 그렇습니다. 체이서가 나오는데요,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솔직히 요 두 개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왜 에딕션을 하냐면요, 이 체이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못 있겠어, 헤어져,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좀 타격이 크신 분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소유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라기보다는 사랑 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큰 소유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분이기는 해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과 세렌디피티로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이 컨트롤을 잘 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카드는 이분의 별자리를 좀 알고 싶어서 꺼내는 건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양자리입니다. 양자리인 분이 집착을 한다? 믿어지지 않아요. 상승궁이 양자리일 수도 있죠. 요거 역시도 참고만 해주셔도 괜찮은데, 보통은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할 때 상승궁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궁이 양자리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상승궁이 양자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집착하거나 뭔가를 쫓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양자리 분들 칼 같습니다. 특히나 사랑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양자리 분들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양자리분을 사랑해준다고 해서 양자리분이 사랑에 빠지진 않습니다. 퍼스트 쿼럴 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어떤 에너지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카드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분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소유라는 것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기는 하네요. 아마 함께 계시면 정말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진짜로 양자리다. 지금 셔플을 하다가 얘가 뒤집어졌거든요. 자, 이 8번 칼 카드도요, 여러분. 이거 옆에 잠깐 내둘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양자리 분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이랑 사귀어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준비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이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재밌게는 지내실 수 있는데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솔직히 제가 왜 옆에 내려놨냐면 요 카드하고 요 카드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꺼내놨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봅시다. 이분 어떤 분인지. 그렇군요. 에이스 펜타클의 역방향, 10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교황님의 역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열게요. 야, 4개의 동전도 역방향이라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세상에 에이스 컵이 정방향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이 사랑이라는 거 자체를요,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커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됐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분이 누군가와 사귀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이분의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런데 나와 있는 그 패턴을 볼 땐요. 그리고 지금 이 8개 칼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분이 8개 칼 안에 들어가서 눈도 가리고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이 생각은 이분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이분의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온 겁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전에 A라는 사람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때부터는요,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은 건데요. 이 8개 칼이 의미하는 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뭐 A라는 사람이 뭐 바람을 폈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지 않아도 이분에게 이별을 통보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 이별을 통보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별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별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내가 사랑을 하되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걸 바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할 수 있죠. 마음이 가는 것까지 막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무 좋기는 한데 언젠가 이 사람도 날 떠나니까 나는 또 상처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덜 상처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믿는 부분은 하지 말자죠. 하지만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10개의 칼이 역방향이에요. 10개의 칼은요,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상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이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도 가능한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8개 칼까지 떨어뜨린 거 보면요, 본인도 본인의 잘못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그냥 집착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관계 안에서도 이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 패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가능하죠, 양자리니까.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파이어 사인의 또 시작 사인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고 진취적인 분이긴 하지만 또 화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별이 된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은 내가 이런 일이 또 있겠구나라고 이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를 다 주지 않아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렌디피티잖아요. 세렌디피티라는 말 자체가 우연찮은 어떤 기회에서 여러분을 한번 봤다든지 혹은 뭐 여러분하고 어떤 약간의 뭔가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소개팅을 했다든지 누구의 술자리에 갔는데 이분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이분과 카톡까지는 주고받았는데 뭔가 만남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된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아예 시작부터 이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좀 커요. 그 이유가 바로 얘 때문입니다. 교황 카드죠. 교황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런데 얘가 뒤집어지면 뭐 말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 자체는 없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홀딱 반했고 이런 건 있는데 너도 결국은 떠날 거야. 안 떠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는 떠날 거야를 두고 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상황에 4개의 컵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 다시 에너지가 작동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 건데 원래 이게 관심이 없다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뒤집어지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자책하고 있다면 본인을 자책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사랑해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 에이스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죠. 지금 다 역방향인데 유일하게 나온 게 심지어 에이스컵이에요. 사랑의 리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시작이 될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상당히. 저는 제가 이렇게 리딩을 했다고 여러분이 이분에게 색안경을 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패턴이 있는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사랑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람마다 좀 너무 가깝게 다가와, 너무 심하게 훅 들어와 라고 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이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카드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들이 들지 보겠습니다. 열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이분이 열정이 생긴다. 에이스 컵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분이 열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게 열정 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보면은 불꽃 모양 보세요. 하트예요. 그래서 에이스 컵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그림은요. 이 여성분이 돈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있어 보인다. 약간 요 느낌도 가능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요게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요.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MBTI의 E나 혹은 파이어 사인이지 않으실까? 특히나 사자자리이실 수 있어요. 사자자리나 아니면은 정말 재밌는 별자리가 뭐가 있죠?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도 재밌고요. 은근히 재밌는 별자리가 또 정갈자리죠. 그래서 약간 그런 별자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튼 열정적이고, 여러분은 참 풍요로운 사람. 그냥 같이 쓰면 재밌다라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에이스 컵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사랑을 시작을 하는 게 이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다 뭐 어디인가 갇혀있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다시 열정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게 솔직히 좀 강한 에너지잖아요, 이 패션이. 그래서 혹시나 또 이 중독과 체이서가 될까봐 걱정은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여러분들 쪽에서 컨트롤을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Friends and Colleagues가 나오는데요. 아하, 친구들과 동료라는 카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대놓고 저랑 사귀실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이게 뭐 진짜로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컬릭이죠. 그러니까 동료인데
동료인데 대놓고 오늘부터 저랑 사귀시겠어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런 술자리나 이런 데서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에이스 컵도 나와 있고 여러분만 약간 좀 컨트롤을 잘 해주신다면 이 커플 상당히 잘 될 확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Guided Steps to Great Lov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위대한 사랑으로 가는 안내되어진 스텝들 이라는 카드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랑이 조금씩 커져 가고요. 여러분이 또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도 이분이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카드긴 합니다. 자, 한 장씩 열어볼게요. 6개의 미러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카드네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9개의 로즈가 있어요. 하나 더 열겠습니다. 5개의 링이 있어요. 이 보세요. 이분은 불안하다니까요. 일단 사랑을 할 때 불안은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Knight of Mirror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은 내 사랑은 꼭 이렇게 끝나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이분을 뭔가를 하기를 상당히 두렵게 만든 건 맞는데요. 여러분을 보고 생각 자체가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이 8개의 칼을 꺼냈었잖아요. 적어도 이분이 한두 번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됐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건데 다시 또 누군가를 사귄다는 게 정말 두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스큐어 카드를 꺼낸 상태인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9개의 로즈는요, 지금 여기 악수하고 있죠. 지금 뭐 사랑의 리딩을 보는데 왜는 악수예요? 여기는 미팅 페어런츠인데 미팅 페어런츠라는 말 자체는 부모님을 만나는데 부모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이성적인 판단하에 만난다는 그런 건데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9개 로즈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9번을 노력을 했잖아,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두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우통을 깐 어떤 남자가 보이죠. 상당히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솔직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좀 끌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 6개 미러가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 즉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사랑 안 할 거야, 난 사랑이 두려워, 이제 지쳤어, 뭐가 됐든 그런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건데요. 6개 그 미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베이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큐어를 꺼냈어요. 하지만 가보고는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위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잘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여러 번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거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약간 성숙해졌다? 그리고 약간 실력이 늘었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만 잘 컨트롤 해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흘끔흘끔 쳐다본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알아서 다 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다소 소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분이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벨라도나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역시도 이분과 갈지 말지를 갈등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좀 이상해, 이 사람이랑 가도 될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나랑 엮여, 나도 이상하게 이 사람에 신경 쓰여,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온 선물이에요. 이분이 9번을 사랑했다면 그 9번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분의 인연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하고의 사랑은 이전 사랑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파이어 엘리먼트.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를 의미합니다. 일단 양자리 나왔죠. 그래서 진짜 이분이 양자리다. 상승궁이 양자리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상당히 액션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요, 약간 좀 그거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MBTI인데 인싸인 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술자리나 이러면은 뭐 오실 거죠? 오늘 꼭 오셔야 돼요. 저 가죠. 와우! 뭐 이러는 분 있잖아요. 그래 이분이 빠지면 오늘 일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대. 너무 재미없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유쾌하고 상당히 재밌는 분인데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은 조금 오바를 하시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컨트롤만 하면 되겠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벨라도나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선 선물이기 때문에 이분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 될 겁니다. 전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자, 뉴데이가 나옵니다. 닭이 꼭이요 라고 했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 카드 벨라도나와 뉴데이를 보면 여러분도요 사랑의 우여곡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좀 믿지 않거나 지금은 누군가를 사귀고 싶지 않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나에게 언젠가 좋은 사람이 오겠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역시도 깨워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땐 이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진 게 여러분도 참 고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좀 집착이 있고 날 또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두 분은 확실하게 시작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제뉴워리가 나옵니다. 1월이고요 1월이면 얼마나 남았죠? 지금 9월이잖아요 9, 10, 11, 12, 1 한 5달 지나야 되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오고 가고 하는 게 한 5개월 정도인데 그 안에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 꺼낸 거 뭐 인스큐어도 그렇고요 미팅 페어런츠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1월이 되면 뭔가 괄목할 만한 일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재밌게 해주는 사람만큼 또 좋은 사람이 없죠. 심심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쇼핑 카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두 번째 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태리에요 개가 그렇게 많이 산란을 해서 엄청 양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이태리 음식이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홍합이나 조개 같은 게 들어가는데 개가 그 애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갈 조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를 처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개를 한국에 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텐데. 그렇죠. 우리는 뭐 쪄서 먹고 뭐 삶아 먹고 할 거 참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트윈 플레임이라네요. 이 카드로 스타트를 한다면 두 분이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 확률이 높고요. 트윈 플레임은 심지어 이별이 된 것 역시도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운명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새롭게 만나시게 될 분인데 이분과의 사랑이 다소 쉽게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새로운 분으로 볼 때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트윈 플레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로를 원하는데 그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딪혀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따라가 볼게요. 픽처까지 나오네요. 과거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좋은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분과의 리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장이 나오면 새롭게 나타난 분이다.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더 러너가 있네요. 러너까지 있다면 이 리딩은 여러분들과 이별이 된 분과의 리딩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렌디피티에 나왔을까요?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랑이 커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땐 우연찮은 만남을 통해서 다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새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장이 나오니까요. 카드를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요, 이별이 됐다면 그 이별 후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카드들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사자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카드를 뽑은 이유는 이분의 별자리라든가 뭐 성향 같은 걸 보고 싶어서 꺼낸 건데, 사자자리라고 합니다. 사자자리는 얼마 전에 끝났어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니까 이 사자자리가 픽스트 사인이거든요. 우리의 별자리에는 카디날, 픽스트, 뮤러블이 있어요. 계절의 시작, 계절의 중앙, 계절의 끝. 그 차이는 뭐냐면 계절의 시작은 무엇인가 털고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그런 별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별이 되면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분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인데, 픽스트 사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좀 있는 별자리이기도 해요. 뜻을 굽히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분이 많이 다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픽스트 사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을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사인이잖아요. 파이어는 재회를 하든 뭘 하든 이분이 하시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러너는 이 관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의 역방향이 나오네요. 9개의 펜타클의 역방향이고요. 3개의 칼까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별이 된 것 같네요. 왜 세렌디피티에 과거의 분이 나올까요? 자, 데스의 역방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상당히 힘들어 하시네요. 상당히.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7개의 동전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다 역방향이죠. 물론 뭐 역방향이라고 뭐 무조건 다 나쁜 뜻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분이 뭔가에 정체되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상처인 것 같고요. 그 상처는 여러분들과의 상처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꺼낸 게 교황님 카드죠. 얘도 메이저 알카나인데 아무튼 상당히 강하게요.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을 떠나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 사랑은 나와 맞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본인이 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쇼핑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뭐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다 자신이긴 하죠. 그런데 이분이 느끼기에는 거기서 나라는 느낌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약간 요런 느낌도 있어요. 일단 노력은 했어요. 뭔가 털어버리고 나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것조차도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7개의 동전의 역방향인데요. 7개 동전의 역방향이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노력했던 그 시간 있잖아요. 즉 내가 여러분들을 털어버리겠다 라고 했던 이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었는데, 노력을 했으면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을
거를 이제 잊어버려서 뭐 더 이상 뭐 생각이 안 난다든지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노력은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가 7개 동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액션을 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가장 큰 부분은 얘거든요. 이게 솔직히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랑 맞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카드의 의미로 본다면 이건 역시도 고집이고요. 나의 뜻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넣기 전에 계란을 먼저 풀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서 풀어놓는다와 라면의 면 위에 계란을 뿌려서 같이 섞는다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분은 만약에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 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면을 넣기 전에 계란을 푸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포맷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자신과의 합의예요. 그런데 상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복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이게 세렌디피티라고 볼 때 만약에 진짜 새로운 분이라면요. 여러분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 건데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면에 계란 푸는 것 때문에 싸워서 이별이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내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까? 면 위에 계란을 풀어도 됐었던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볼 때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진짜 이분이 과거의 분인지 새롭게 나타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셀프 인덜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네요. 그렇게 봤을 땐 이게 운명적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토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냐면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는 분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게 셀프 인덜전스입니다. 자신을 탐닉하다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곳만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칫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뭐 그런 건 그런 건데 이 카드가요 갖고 있는 의미가 가장 큰 게 여러분도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왜 나 자신만 챙기겠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먹여주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소 조금 거리를 둔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누군가가 오는 걸 막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토킹이 떠오른답니다. 토킹은 일단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건데 여러분들과 말이 정말 잘 통한다 뭐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여러분과 이분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이라면 이분 상처 있고요. 누군가 트윈 플레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는 분인데 대신에 두 분이서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하는데 이게 약간 인터넷으로 이야기를 좀 오래 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 분이 사는 곳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이랬는데 어떻게 뭐 인스타든 뭐든 DM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해서 알게 됐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대화를 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이 리딩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운명적인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느낌적으로는 두 분이 뭔가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래벨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래요. 자, 제가요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두 분의 세렌디피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달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벤트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래벨이에요. 여행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A에서 B로 이동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벤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렌디피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은 아무튼 여러분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고 사는 사람인데 여행지를 간 거죠. 뭐 제주도가 됐든 속초가 됐든 이제 거기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차갑게 저는 저만을 위해요, 맛있는 것만 먹고 다녀요, 뭐가 문제죠? 라고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봤을 때 셀프 인덜전스 좀 하시네? 라고 보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각자가 이제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토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카드는 이분이 A 지점에서 여러분의 위치인 B 지점으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여행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두고 두 분 어떻게 될지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초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픽처는 새로운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전의 어떤 기억은 버리고 속초의 중앙시장 만석 닭강정 앞에서 찍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이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분인데 이별돼서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행 가서 우연히 만난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두 분 어떻게 될지 한번 열어볼게요. 야, unexpected connection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기대하지 않았던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리딩이 뒤로 갈수록 두 분은 새로운 인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롭게 만나서 가는 커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느낌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별됐던 사람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랑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매력이 저는 셀프 인덜전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름답게 저를 꾸며요, 뭐가 문제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분이 좀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은 opposites attract,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분이 살면서 여러분 같은 캐릭터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속초 가가지고 그렇게 되나?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퀸 오브 미러스가 있어요. 자, 이게 솔직히 에너지로 볼 때는 셀프 인덜전스입니다. 이게 약간 저는 저만을 생각해요, 뭐가 문제죠? 라고 하는 카드가 얘거든요. 그래서 하이릭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밑에 비치 돼 있죠. 나쁜 년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약간 세다? 가능하죠. 인스큐어 카드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야, 에이스 오브 컵스 있어요. 에이스 오브 컵스가 있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퀸 오브 링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로써 이 리딩은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 리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요. 일단은 에이스 프루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일단 첫 키스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회라면 재회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나올 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원래 모습 있잖아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말씀드렸죠. 뭐 저는 저를 아름답게 꾸미고 다녀요, 뭐가 문제죠?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는 분이냐면은 상당히 칼 같고 차가운 분인가 봐요. 뭐 속초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석 닭강정 살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그 줄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한 거죠. 제 자리 좀 맡아주시라고. 뭐 그런 걸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되게 퉁명스럽게 하기는 해주는 거예요. 약간 츤데레 같이. 그런데 그런 어떤 미묘한 모습에 반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여러분하고 알아가 보고 싶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토킹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그 만석 닭강정 앞에서 이제 인스타 딴 거죠. 그래서 뭐 메시지도 하고 뭐 이러는 걸 하는 건데,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이분이 느끼는 거죠. 상당히 불안하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히 차갑다. 거리를 상당히 둔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차갑다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카드가 비치겠냐고요. 하이힐로 찍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다가가기 힘들다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프루츠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런 캐릭터에 반하는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만났던 분들이 다소 여러분과 다른 캐릭터, 뭐 너무 쾌활하거나 너무 이렇게 신나하거나 약간 텐션이 업돼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반대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반했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퀸 오브 윙스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차갑고 뭔가 칼같이 잘라내고 그 안에서도 뭔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하면 답이 돌아올 때 시원시원하게 해주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상당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아서 하는 일, 나의 직업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막 너무 힘들게 살지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딱딱 지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당히 어른스러운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 엄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카드죠.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이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카드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싱글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맘이라고 되어 있죠. 싱글맘이 솔직히 누군가와 사귀기가 힘들잖아요. 일단은 연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같이 사는 자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싱글맘이라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사정이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이 다가올 때 다소 불안해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는 건데, 이분은 상당히 끌린다입니다. 어디서? 속초 중앙시장 만석 닭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과 뭔가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트윈플레임 나와 있었잖아요. 이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솔직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거나 이러면 뭔가 이렇게 본인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가고 싶다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자자리시라면 이분이 사자자리 분들이 가장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하지만 중요하게 보는 게 외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외모가 전혀 안 끌리는데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끌릴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땐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이상형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가 끌린다.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외모가 안 됐다면, 이분에게 이제 맞는 외모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자자리 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이쁘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사자자리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맞는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당장 KTX를 예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속초 요즘에 표가 자주 매진돼요. 강릉으로 가는 표가 매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다리 잘못 걸리면 한 달 동안 매진될 때도 있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야, 또 커넥션이 나와요. 블러드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왜 속초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게 운명 카드입니다.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버터플라이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차가워진 게요. 이 싱글맘 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여러분이 싱글맘일 수도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럴 확률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오는 걸 막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초로 보내진 게 이분을 만나라고 보내진 거죠. 제가 속초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또 바로 KTX 속초 예매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누군가가 오는 걸. 그러니까 차갑게 막고 있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사람 사귀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You are awesome 카드랍니다. 여러분은 킹왕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고 지금은 여러분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셀프 인더전스도 어떻게 보면은 퀸 오브 링스의 에너지와도 흡사해요. 사랑을 배제하고요.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게 강해요. 그런 건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은 거라면 그리고 누군가 오는 걸 막는 거라면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다소 수모스럽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느끼게 했을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다시금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과의 문제인 것이지 닭강정을 먹기 위해서 속초까지 오는 이런 분이라면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열어볼게요. 6개월 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 이게 올라갈 게 9월 한 5일쯤 올라가나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6개월이면 9, 10, 11, 12, 1,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만나나? 그러면 너무 늦은데 2월 달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게 되나? 아니면 여행은 최근에 가는데 이 6개월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걸 말하나? 아무튼 6개월 뒤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이분도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나름 상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unexpected connection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끌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분은 내가 이런 사람한테 끌린단 말이야 라는 자신에게 너무 놀래서 아주 깊숙이 빠져든다는 거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세렌디피티 세 번째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아노가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건데 참 사람이 간사하다고요. 이거 누르면 어떤 멜로디가 나오는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게요. 오, 러브콜이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분이 뭔가 대화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계속 옆에 있는 것처럼 전화로도 계속 대화 잘해주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웨딩링스를 꺼내네요. 이 사랑의 전화를 하는 게 요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한번 누군가를 사귀면 가보고 끝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책임져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이제 나의 사랑을 전달한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게요. 오,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일단 이 카드는요, 행복한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루한 삶에서도 그 안에서도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이 딱 스타트가 됐을 때 그 사랑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즐기는 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캐릭터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오, 펜서 카드가 나와요. 조금 전에 개자리 할 때는 개 카드가 안 나오더니 여기에 개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혹시나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시간 되시면 개 리딩도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개자리는 생일이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고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요, 여러분. 개자리 에너지예요. 개자리를 딱히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자리 분이 일단은 물사인이죠. 물사인이라 하면 물고기 자리, 개자리, 정갈자리인데 이 세 별자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요. 사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공, 성취, 나의 개발, 실현 이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 별자리는 다소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별자리입니다. 물사인이 좀 그래요. 자, 그런데 특히나 개자리가 더더욱이나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타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개자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보호거든요. 왜냐면 개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개가 피부가 딱딱하잖아요. 박박류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키워드가 보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딱 한다고 해도 무기도 있죠. 발도 10개죠. 옆으로 막 가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어택을 당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 공격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커플이 있는데 약간 사이가 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한 분이 개자리다라고 할 때는 화해를 해서 이렇게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별을 통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이 이별의 해당자가 돼버리면 힘드니까 그렇게 통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부작용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랑이 필요하니까 내가 빨리 원하는 사랑을 찾아야 돼 라고 해서 이 사랑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개자리가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역시도 개자리가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본인의 보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보호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웨딩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거죠. 이분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충만한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조금 더 따라가 볼게요. 이런 게 나오나요? 대불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뿔이 있어요. 7개의 지팡이 역방향. 왜죠?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요. 다들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얘가 왜 나왔을까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 10개의 동전이 있네요. 밑에 퀸옵 원즈가 있어요. 지금 다 지팡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실은요 이 피아노 리딩이 2번째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너무 잔인했어요. 잔인하고 개떡 같고 부정스럽고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딩 자체가 운명의 세렌디피티인데 그 카드의 일단은 그 리딩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운명적인 사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타날 그분을 상당히 조심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리딩에 영상 안 지우고 있으니까 올려드릴게요. 밑에 살짝 화면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러브콜이 있었거든요. 그 카드가 동시에 같이 나오니까 제가 셔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와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죠. 제가 이걸 깔 때. 그런데 별자리 카드 있죠? 이게 개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분, 즉 피아노를 선택하시는 어떤 분에게 진짜 이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딩이 나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밑에 있는 걸 보니까 패턴은 비슷해요. 물론 나와 있는 카드는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 또 데블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 그 리딩에서 이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뱀이 났어요. 뱀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이 오는 거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리딩은 정말 하는 게 아니다. 시간 내서 보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도 무슨 세렌디피티가 나를 조지러 오기 위한 사람이냐라는 그런 느낌인 건데, 솔직히 이것 역시도 이분이 그렇게 막 긍정적인 건 아니어서 저는 여러분이 피아노 고르신 분들 중에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도 이전에 했던 리딩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패턴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패턴이 뭔지를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분이 좋다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데블이 있죠. 일단 악마라는 겁니다. 혹은 염소자리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개자리가 나와서요. 개자리와 염소자리가요, 여러분 어떤 관계냐면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입니다. 제가 왜 운명은 한 칸 이동한다라는 리딩에서 그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이털 차트에서 염소 자리가 개자리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개자리와 염소 자리는 인연으로 엮이던지 아니면 뭐 악연으로 엮이던지 뭐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소 자리 혹은 여러분이 개자리 뭐가 됐든 이 관계는 상당히 전생부터 와진 무엇인가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뭐든 간에 아무튼 염소 자리가 아니라면 이 카드는 이분이 좋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위에 러브콜이 나와 있고 데블이 있다면 이 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을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너무 반했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저분 내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까진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분이 하게 되는 건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좋은 톤의 목소리와 정말 듣기 좋은 말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 전화가 오지 않게 되면 계속 핸드폰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전화가 띠링 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돌아보면 화면에 뜨잖아요. 누가 전화가 왔는지. 그런데 뭐 CJ 택배 뭐 이러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분에게 표시를 했어요. 내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딱 하게 되면은 악마는 변합니다.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탐닉이잖아요. 탐욕이고. 그래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는 풀 카드가 있어요. 풀은 타로 카드의 첫 번째 카드죠. 응의 카드예요. 갓난아이 카드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두 에너지로만 볼 때는 상당히 강한 에너지긴 하는데 이 악마를 이제는 좀 접어버리고 본인은 근데 내면은 악마인 거죠. 그런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하고 싶다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7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이 나온 게 좀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얘하고 맞춰볼 때 이분도요 사랑을 하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누구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을 잘 꼬시든 뭘 하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재미가 이분을 중독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그런 시작할 때의 사랑의 그 바이브들이 있잖아요. 서로 밀고 땡기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러다 내 사람이 딱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접고 다시 또 그 게임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는 웨딩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쳤다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원래 그것을 시작했던 목적 자체는 나의 진짜 사람을 찾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 어플을 개발할 거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책도 사가지고 막 이제 어플로 해서 코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게임으로 세계를 제패하겠어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다른 게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임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목적은 게임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게임에 빠져서 그걸 막 하는 거죠.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나 일단은 악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악마 짓이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조금 큰 의미인데요. 이게 뉴스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어떤 뉴스가 왔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자신이 하던 이 악마의 어떤 그 플레이 있잖아요. 이게 흥미를 잃었다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만나서 이별하고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는 다 피곤한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을 이제 보고 나서는 뭔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언더라인이 10개의 동전이 나왔다면 이분은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얘예요. 이게 얘예요. 지금 이 리딩이 뭐냐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나 좀 놀았네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시던 분이 정착하고 싶은 그런 리딩입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러브콜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같은 카드예요. 아무튼 여러분과 혹시나요, 전화를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멀리. 그래서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서로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만나자. 뭐 이런 상황. 그런데 사진은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떡진머리 사진 보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그 필터 이빨에 넣잖아요. 그런 사진을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분은 그거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가, 지금? 그게 악마인가?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게요, 상당히, 아니, 정말 좋은 에너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데블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염소자리라고 합시다, 그냥. 이분 나쁜 분 아니고, 염소자리인데, 여러분하고 만나면은 정말 데이트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데이트를 하는 선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웨딩 링스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되면 내가 정말 책임져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웨딩 링으로 가려면 처음엔 데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봤을 때, 이분하고 데이트하고 알아가는 건 정말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거죠.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Your Higher Self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카드는 세렌디피티에서 좀 조언을 달라라고 해서 꺼낸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가슴 쪽에 하트가 있고 이렇게 빛이 나고 있죠.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너무 사랑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다 해주거나 나 자신이 없어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랑 안에는 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도 해주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 그 말을 좀 바꿔보면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상당히 상실되었다. 그것도 가능해요. 어떤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냅두고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게요, 이분의 베이스는 사랑을 하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가지고 가는 분이긴 해요. 만약 이분이 계자리라면 특히나 보호가 컨셉이잖아요. 내 사람이라면 내가 안고 간다는 게 가장 커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요게 나와서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매그네티즘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매그네티즘 카드 나오니까요, 이게 뭔지 알았어요. 데브리 얘였나봐요. 여러분을 보고 엄청 끌리나봐요. 본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가 봅니다. 제가 이걸 악마로 리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탐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주의가 된다는 거죠. N극과 S극이 그냥 끌리듯이 중력적인 당김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력만큼 더 큰 에너지는 없죠. 자, 보겠습니다. 7개의 로즈 카드가 있어요. 일단 드라마가 있네요. 그래요. 드라마가 있어요. 왜죠? 왜 드라마가 있죠? 나이트 오브 프루츠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페이지 오브 링스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인 카드예요. 일단은 이분이 철든 거 맞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카드고요. 아까 제가 그 왜 한때 열심히 놀았던 분 정신 차렸네가 이 리딩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뭐 러브 게임을 했다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러브 게임을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머리 쥐어뜯고 뭐 와서 집어 던지고 했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게 지쳤나 봐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게 7개의 로즈를 꺼냈잖아요. 7개의 로즈가 얘입니다. 7개 지팡이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에 이분이 지쳤다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느낌, 그런 거죠. 개자리라고 볼 때 그 감정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귀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뭐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이분을 너무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사랑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죠. 나이트는 시도예요. 자, 그런데 페이지 오브 링스가 나왔어요. 즉 이게 페이지 오브 프루츠가 나올 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카드. 그러니까 같은 프루츠가 나오면 그래, 정말 드라마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식어버리고 또 마음 주고 바로 식어버리고 이랬던 것도 다 내 잘못인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식지 않고 계속 가져갈 사랑이 어디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도하는 거야. 예요. 그런데 두 분이 일단 매그네티즘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만나게 됐을 때 상당히 자석주의로 끌리게 되긴 할 건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대로라면 여러분에게 끌려서 확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을 뭐 본인이 의도했든 뭘 했든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할 때 그 100% 풀 차 있는 그런 에너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 한 40, 한 2%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도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페이지 오브 링스를 꺼냈다는 말은 후르시 아니라 그 말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진지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분이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란 사람은 내가 알아가 봐야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링이 동전인데 이렇게 스타트해서 이렇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10개로. 자, 이게 뭐예요? 웨딩 링스잖아요. 결론적으로 두 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 러버스입니다. 이게 연인 카드잖아요. 연인이 될 건데 이 카드가 왜 나온 것 같냐면요, 여러분. 이 피아노를 고르신 분 중에 세렌디피티가 이제 나타나실 때 저의 리딩을 보셨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아. 케일럽이 그때 그랬어. 이 사람 정말 러브게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또 이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은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거나 이러는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온전히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리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뭐지? 믿음직하지 않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전화를 받는데 나가서 받는다든지 뭐 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 메시지 보고 나서 한숨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막 이게 벌어지게 될 때는 뭐지 이 사람? 뭔가 뒤가 있나 봐. 좀 구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역시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오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진가를 발견하고
내가 잘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러브콜을 하는데 데이트는 뭐냐면요. 바로 빠지진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러버스 있습니다. 볼 것도 없는 러버스예요. 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우리 원래 그런 말도 하잖아요. 원래 놀아본 애들이 나중에 정착을 잘하는 거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이분 정착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있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가볼게요. 로즈가 있습니다. 일단 로즈는 열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자신감이죠. 지금 제가 이거 꺼낸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오라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랑에서 자신감을 좀 보여야 되나 봐요. 솔직히 이 카드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랑 관련이 있어요. Your Higher Self.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이렇게 뭐 카리스마 있고 뭐 사람을 끄는 매력, 특히나 이제 러브콜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 말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면 흠뻑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말려들지 말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나 좀 싫어. 이런 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라벤더가 있습니다. 행운이래요. 저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이분이 여러분에게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운인 것 같은데요. 이분한테. 약간 그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러분하고 사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 리딩으로 볼 땐 그렇게 사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귀는 거면 러버스로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나 요만큼 좋아할 것 같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 좋아해야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Find Your Trib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Find Your Tribe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부족을 찾아라. 이 부족이라 하면 아프리카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랑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동네에서 같이 가재 잡고 뭐 개 잡고 다니던 그런 친구들하고 같을 순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는 솔직히 부모님끼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애니메이션 보고 자랐고 같은 음식 먹고 자랐고 우리 고장의 특산물 먹고 자란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Find Your Tribe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카드를 많이 꺼내진 않아서. 그런데 지금 자존감이 좀 상실되어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도 가능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고향이나 여러분들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가까운 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동창이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셈버예요. 12월이네요. 지금 이게 9월에 올라가니까 3달 남았네요. 그죠? 3달 금방 갑니다. 그죠? 9월에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10월에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11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보시면 금방 갑니다. 그렇죠. 12월에 뭐가 있을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